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정부가 내년 전국 5곳에 이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설합니다. 이 교육과 창업 체험은 물론이고요. 전담 멘토링과 또 이 정책 자금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미리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이 체업 실습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내년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이제 2조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이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전국에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곳을 선정했는데요. 오늘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는 바로 이 전국에 가고 싶은 전통시장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곳이 선정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이렇게 일명요연하게 정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곳을 선정했는데요. 예. 국내 여행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전통시장들과 지역의 관광지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시행을 한 겁니다. 네. 이번에 선정이 된 전통시장 50곳은요, 각각 특색 있는 먹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를 가진 전국의 우수한 전통시장 등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제가 원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정부 차원에서 나와서 전통시장 홍보를 해주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전통시장 50곳 정리가 됐습니다. 어디 서울, 경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서울에서는요, 도남제일시장이 선정됐고요. 아울러 마약김밥으로 유명한 110년 전통의 광장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인천에서는요, 아직 5일장이 남아있는 강화 풍물시장을 포함해서 4곳이 선정됐고요. 경기 지역에서는 한복으로 특화된 수원 영동시장과 양평 지역의 최대 전통시장인 양평 물맑은 시장을 포함한 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양평 물밝은 시장은 우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경기 지역에 포함이 됐어요. 경상도 쪽 한번 더 가볼까요? 네, 먼저 경상북도로 가보면요. 화로회부터 황남빵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는 계림 연합시장이 선정됐고요. 엘리베이터와 쇼핑카트가 마련된 하양 공설시장을 포함해 총 6곳이 선정됐습니다. 예. 이 밖에도 대구에서 1곳, 지역의 별미가 가득한 강원도에서 3곳,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맛볼 수 있는 충청도와 세종시, 대전에 총 11곳, 예. 수산물이 가득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9곳,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전라도에서는 7곳이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없습니까? 물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2곳이 선정됐는데요. 흑돼지와 제주 전통 순대 등이 있는 서문 공설시장과 감귤과 오메기떡, 고등어회를 맛볼 수 있는 제주 민속 오일시장까지입니다. 이제 선정된 곳이 모두 50곳 아닙니까? 오늘 이걸 다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시간 관계에서 소개는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 블로그나 인터넷 같은 데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인터넷에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인 북적북적 시장 이야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예. 또한 중소기업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가고 싶은 전통시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고 싶은 전통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특산물, 먹거리,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전통시장들입니다. 이제 국내 여행엔 빠질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된 것 같은데요. 적은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팔도 유랑, 바로 이 전통시장 방문하셔서요. 마음껏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이 모바일 쇼핑이 대세죠.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올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무려 10조 5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넘게 증가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모바일 쪽 거래액은 3조 1,900억을 기록해서 2배가 넘는 폭증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소상공인들도 모바일 시장, 모바일 쇼핑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관련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막상 행동을 하려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이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승재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계셨습니까? 예,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예. 이제 상생협력 첫 사업으로 이 모바일 쪽 같습니다. 이 중소상공인 네. 모바일 마케팅 또 교육 지원 사업을 이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은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들은 주로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렇죠. 마케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예. 모바일 마케팅에 약한 것이 현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행을 못했던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 소비 계층의 대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렇죠. 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게 늘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중소상공인들이 모바일 비즈니스와 마케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서 사업을 네.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이 사업 이름이 있죠 따로 근데? 예, 맞습니다. SMB 모바일 프론티어라고 저희는 이제 스모프라고 불리는 있는데 예. 이름 그대로 모바일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적인 중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또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지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이름은 스모프 SMB 네. 모바일 프론티어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사관학교 얘기 듣고 모바일 이쪽 얘기 듣고요. 네.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어떤 네. 분들이 이제 교육받으러 많이 찾아오실까요? 업종은 죄송합니다. 예, 업종은 매우 네. 다양한데요. 예. 꽃집 사장님도 계시고요. 맞춤 양복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부동산, 재고, 한복집, 피부샵, 화장품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골목 상권의 대부분 업종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네. 분들이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려고 교육을 신청하고 오시고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에 저도 사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장님들이신데 장사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홍보 마케팅 쪽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요즘 거의 대세는 모바일이니까 이참에 예. 좀 모바일 쪽 배워보자 이런 동기로 많이 신청을 하는 거네요. 예, 생각은 있으셨는데 막상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어디가 만들려고 그러면 또 전문가들한테 상담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비용 걱정도 희망재단에서 되고요. 좀 예. 쉽게 해서 저희가 6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교육 과정이 총 6회입니까? 예. 내용 좀 볼까요? 내용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실물이 있고요. 직접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유지보수 차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쉽게 본인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했고 예.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모바일 마케팅 실무, 그다음 검색 광고를 본인들이 나중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광고의 예. 이해도, 모바일 마케팅 방법, 실제 사업에 필요한 어떤 세무 교육, 어떤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6회인데요. 6회 네. 정도면 정말 교육 이수하면 대부분의 우리 사장님들이 모바일 홈페이지쯤 이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상당히 지금 네. 대부분 만들 수 있게끔 지금 돼 있고요. 네. 실제로도 지금까지 총 2회 교육이 끝났거든요. 네. 일단 근데도 이미 만드신 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특히 어떤 부분을 많이 도움받았다. 이건 정말 좋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처음 받으시니까 어려워하시면서 매우 흥미로워하시고 있는데요. 예.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음 교육에 오셔서 또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회나 교육이 끝나면은 모바일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광고 컨설팅과 광고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예.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를 스스로 자기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축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이걸 홍보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이 교육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도움이 상당히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도움. 그러니까 예, 예.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전문성, 뭐 아주 스킬이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뭐 정의랄지 본질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뭔지는 네, 알겠다. 이런 맞습니다. 이해력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네. 같은 게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또 기존의 어떤 홈페이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상시 지원 체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예.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뭐 상품을 또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 예. 또, 예,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그 호스팅 같은 경우, 도메인 같은 경우 관리를 잘 못해서 사실은 네. 홈페이지를 띄워놓고도 홍보를 해놓고도 정작 다른 곳에 뺏기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홍보를 할 때, 본인들이 좀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때,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네. 스스로 좀 찾아가는데,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아, 내가 이 모바일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구나. 해보니까 왜 내가 이걸 남한테 맡겨놨었냐. 이거를 해보니까 내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다는 계기가 됐다는 게 가장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모바일 광고 컨설팅 뭐 구축 지원 쪽으로 해서 광고까지 이제 희망재단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네, 와야 맞습니다. 비로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광고를 통해서 진짜 이번에 교육받은 분들이 정말로 대박이 나고, 매장이.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바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성공사를 구축을 해서, 성공사를 만들어서, 나머지 중소상공인 분들께서, 네. 그런 분들이, 아, 이게 모바일 시장에 내가 뛰어들어서 새로운, 생태계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이제 지금까지는 모바일 교육 또 모바일 광고 지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게 네. 전부는 아니죠. 앞으로 다른 쪽의 지원 사업도 많이 계획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온라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좀 시킬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 대중소기업 협력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중소상공인 경제학회도 저희가 운영할 생각이고, 학회요. 그다음에 예. 학회.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론적인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 교수님들을 육성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정부나 이런 국회에다가 저희 논리적으로 저희가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학회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웹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어떤 젊은 사람들의 논문도 저희가 좀 공모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 상생 백서라든지 온라인 정보 트렌드 연구를 저희가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상생 협력 비즈니스, 어떤 모바일 이런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최승재 위원장님 이제 지원해서 성공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다시 네, 한번 또 저희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와주시면은 참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홍보까지 해서 나중에 네. 포털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매출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또 뭐 자료를 제공하고, 네. 그런 또 성공한 분들을 한번 모시고 인터뷰 한번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최승재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침체된 원주의 원도심, 이 구도심 지역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9월 한 달간 펼쳐집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문화재단 전통시장 담당 정현승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현승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번 달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원주 원도심 일대 또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됩니다. 프로그램들 어떤 취지를 갖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원주의 원도심 일대는 일방 통행도로와 통행권 확보로 걷기 편한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문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을 활성화하고자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은 중앙시장 및 문화의 거리 일대를 아트밸리로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9월에 진행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상인연합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프로그램입니다. 예. 시장 골목길을 미술관 삼아 누구든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듯이 문턱을 낮춘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원도심 일대에서 문화로 소통하며 밝고 활력 넘치는 일상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또 인기가 끌게 되면 아트밸리 조성에는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주관하고 있는 곳이 원주문화재단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어떤 곳입니까? 원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 2011년도 1월에 본격적으로 사무국을 출범한 이래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과 지역사회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9월이고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문화로 소통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체험, 전시, 공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9월 2일부터 오색빛깔 한지 목걸이 만들기 한지 체험전이 문화소통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예술단체인 한지로 그리는 세상과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아이들과 함께 중앙시장 2층 골목미술관을 둘러보고 한지 목걸이를 만드는 등 시장에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두 번째는 9월 16일부터 중앙시장 2층에 마련된 골목미술관에서 현대미술 작가 8명의 릴레이 전시인 현대미술 소통을 위한 어울림전이 펼쳐집니다. 이 전시회 열리는 곳이 전통시장인 거죠? 네, 전통시장, 예, 중앙시장, 내에서. 예. 2층입니다. 예. 그래서 유화, 수채화, 한국화, 한지 조형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와 영상 기록, 다큐 상영 등 관객과 함께하는 어울림전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16일부터 23일까지 문화의 거리 창작 스튜디오에서 퍼졌다 그림책 전시가 원주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네. 현재 그림책 작가 중 활발한 활동 중에 있는 서현 작가의 그림책 원화와 영상을 감상하고 팝업카드 만들기 체험 등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의 관객에게 아름다운 일상 예술을 느끼고 네.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시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이 그림책이라는 게 동화책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 그림책이라는 거? 예. 동화책입니다. 아, 그렇죠? 동화책이지만 글이 작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모든 거를 표현을 해주시고 네, 그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꼬마애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예. 받아들이기 쉽게끔. 네.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문화의 거리 야외 상설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인데요.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이 밴드, 뮤지컬, 풍물, 무용, 락,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를 하시고요. 클럽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DJ 페스티벌도 같이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클럽 분위기까지 또 연출이 되는군요. 네. 그 클럽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관련해서 페스티벌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페스티벌입니까? 이름이요? 네, 뭐 함께 원주 소개 다이내믹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14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펼쳐지는 원주의 대표 지역 축제입니다. 예. 네, 다이내믹 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인 댄싱 카니발은 거리에서 춤을 추는 퍼레이드 공연으로 올해 참가팀 126팀, 총 인원 10,000명에 달하는 국내외 최대의 댄스 축제입니다. 네. 또한 아이들의 환경과 안전을 체험하는 그린세이프, 그리고 먹거리 장터, 프리마켓이 함께 마련되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 외국 네.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 모두가 주인이 되는 축제입니다. 오셔서 보시고 즐기고 함께 축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팀도 많이 참가하는 거죠. 여기 페스티벌에는.
네, 해외팀이 지금 많이 참가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이 9월에 원주 축제 도시 될 것 같습니다. 원주 대표 네. 축제, 이 다이내믹 페스티벌과 함께 앞서 소개됐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 즐기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문화재단 전통시장 담당 정현승 담당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물가 정보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을 맞이의 한창인 서울 양재동 꽃시장으로 떠나가 볼까 합니다. 가을에는 이 각종 행사가 많아서 꽃 소비가 활기를 띈다고 하는데요. 가을꽃 경매로 한창 바쁜 AT 양재동 꽃시장 찾아가 봤습니다. AT 화해 공판장 현장에 있는 현정혜 대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정혜 대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이미 가을인데 가을에는 역시 꽃 시장이 좀 들썩된다고 해요. 현재 화해 시장 꽃 도매 가격 동향 어떻습니까? 좀 오름세 보이고 있나요? 네. 9월 초순 기준 추석 전 결혼 행사 자재로 축하용 화해류인 장미, 리산사스, 그리고 거베라 등은 약세를 보였고요. 국화는 성묘 수요로 지난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가격을 살펴보면요. 장미는 이른 추석과 결혼 행사 수요 감소로 10송이 한 속에 3,202원으로 전년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화 대국은 추석 성묘 수요로 20송이 한 속에 4,495원으로 거래되어 전년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예. 거베라의 경우 명절 전 행사 수요 감소로 10송이 1속에 2,014원으로 전년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향후 추석 이후 결혼식, 가을 축제와 같은 이벤트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축하용 화해류인 장미, 백합, 리산사스, 거베라, 유색 칼라 등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제 화해 농가에 대한 보도를 보면 어떤 곳에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또 다른 뉴스 같은 데서는 대박 터졌다 이런 보도도 심심찮게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꽃 종류에 따라서 가격들이 많이 좀 천차만별이어서 그런가요? 네네. 네. 그리고 특히 국화와 안개초 같은 경우에는 좀 네. 가격 진폭이 심한 품목인데요. 국화의 경우에는 8월까지 소비 심리 불안으로 저가를 형성해 오다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 성묘 헌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하. 강세를 보였고요. 예. 그리고 안개초는 작황 감소를 보인 가운데 출하량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리님, 꽃 중에서요, 이런 꽃들 키우면은 이 농가 소득에 좀 도움된다.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요새 추석 이후 결혼 행사 수요 증가로 인해서 부케나 장식에 이용되는 백합, 리산사스, 부바르디아, 유색칼라, 수국 등이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가을을 상징하는 국화의 경우 소비 수요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가정용이나 꽃꽂이 포인트 소재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AT 화해 공판장에서 현정혜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